안녕하세요. 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의 반장 신하영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은 미래에는 다양한 기술과 기계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길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이 기계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미래가 그려지는데 여러분은 그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신가요? 조용해지죠? 자, 그래서 오늘의 연사님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래학자 류청산 교수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류청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평생학습과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I think we will go into an era of lifelong education where skills which have been acquired during school time or during university time have to be permanently updated. 세모시도 안 한다면 그것도 교수의 또 직무유기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걸 들으면요, 머리가 막 이쪽으로 가고 미래의 학교를 다닐 아이들은 학창시절 때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산업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네. 없어지는 거죠. 진로 3개쯤은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막상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강연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게 은퇴하고 70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어가면은 경제적으로 압박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도대체 미래를 어떻게 재단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미래에 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보통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얘기할 때는 그 대전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들 중에서 오늘 주제와 연관되는 3가지만 여러분들께 전제를 먼저 안내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요, 일단은 과학기술 문명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미래에도 쭉 발전할 것이다. 제3차 세계대전 같은 엄청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미래학자들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너무 근거 또는 에비던스에 집착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를 얘기한다. 미래는 평생학습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미래를 어떻게 재단을 할 것인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1분 뒤도 미래일 수가 있고요. 내일도 미래일 수가 있고 1년 뒤도 미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얘기할 때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로 일단은 구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중간에 오버래핑되는 끼어있는 미래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걸 중간쯤의 미래, 이렇게 해서 크게 미래를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사이에 끼어있는 미래. 그래서 오늘 얘기도 저는 중간쯤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이제 이 정도 하면은 미래에 대한 개념이 쓰셨죠? 예. 그러면 이제 교육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좀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년을 60세에 한다고 하더라도 정년하고 나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많아 버려요. 그래서 결코 이 퇴직금만 믿고 인생을 살아가도 안 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요. 학교라는 개념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교직은 빠른 속도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산업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학교 제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334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나머지 4는 뭐죠? 대학 4년. 그것을 학교 교육 또는 공교육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워낙 정보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청소년들의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공교육을 1년 더 확장하자 해서 유치원 1년을 추가해가지고 16334 이것을 공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교육을 받는 기간을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0년 정도. 그래서 태어나서 24살 정도 될 때까지 20년 정도를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교육 콘텐츠들을 그 기간에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20년이라는 교육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냐면은 인간의 보통 평균 수명을 60세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가정하고 만든 적정 교육 기간을 20년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죠? 수명이 아까 우리 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수명이 연장된다고 했잖아요. 수명이 연장되는데 어느 정도 연장이 될까라고 했을 때 미래학자들이 보니까 2030년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기대 수명이 한 85세 내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빠르게 올라가서 2030년쯤이면 130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050년쯤 되면 한 150세 정도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정년을 60세에 한다고 하더라도 정년하고 나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많아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퇴직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퇴직금의 그 산출 근거도 다 평균 수명 60세에 맞춰줬던 거죠. 은퇴하고 나면 한 10년 정도 편안하게 생을 정리하면서 마감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 정도. 이걸 계산해서 퇴직금을 만들었어요. 이 사회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은퇴하고 70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어가면은 경제적으로 압박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코 퇴직금만 믿고 인생을 살아가도 안 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평생 학습의 개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생 교육이라는 용어로 나왔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거였냐면은 뭔가 국가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훈련받은 교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잘 전달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갈수록 교육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선정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이런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을 최근에는 자기 주도성을 가미하는 평생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24년 배웠지만 나머지 평생에 걸쳐서 정말로 내가 남은 여생을 좀 보람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가 선정하고 학습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변하는가 봤을 때 학교는 지금 현재 우리 학교는 산업시대의 유물입니다. 산업시대라는 것은 표준화하고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이윤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기술이나 기능이나 지식을 습득하게 하더라도 돈을 적게 들고서 효율성 높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 많은 학생을 모아놓고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사회가 변했고 이미 이제 그런 집단학습 체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학교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사전적 정의가 아닙니다. 미래학적으로 학교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적어도 2명 이상의 학습자가 공통된 학습 내용을 배우고 싶어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지는 곳, 이걸 학교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학교에는 누가 필요하겠어요? 2명 이상이니까 복수의 학습자가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하겠죠. 그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잘못하면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2명 이상이 모여져야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럼 그 클래스를 관리할 선생님이 필요했는데 워낙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굳이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의 모습의 핵심 특징은 집단 학습 체제라는 거죠. 그런데 다가오는 의식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별학습 시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기존의 통계가 다 바뀌어요. 이게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확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개념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미 무너졌어야 됐는데 뭡니까? 관성으로 살아있는 거죠. 어찌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럼 기존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제가 근무하는 대학처럼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성으로 살아있을 따름이지 자연적으로 시장 경제에 맡긴다면은 이 교직은 빠른 속도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동료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안타깝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탈경교화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 이것이 가장 거대한 미래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를 하더라도 미래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미래학자들이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지구상에 약 200여 개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스테이트 또는 네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2030년쯤 되면 8개의 대규모 경제 블록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 블록에 들어갈까? 이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내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재팬, 코리아, 차이나 그래서 제코친이라고 하는 경제 블록이 2030년쯤에 한반도 중심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왜? 일본하고 중국 맨날 서로 싸울 테니까. 결국 완충지대인 한국이 그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서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8개의 경제 블록이 다시 3개의 문화 블록으로 재편됩니다. 통합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제코친이라는 이 동북아 경제 블록은 그럼 어떤 문화권에 들어갈까라고 했을 때 동남아시아 10개 국가 있죠? 그 10개 국가 플러스 3이라는 아마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권들은 유럽 쪽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하나의 블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3대 문화권으로 재편될 것이다. 그런데 재미난 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럽의 그 진보 사회학자 또는 미래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바로 그 3대 문화권 중에서 아시아 문화권의 행정 수도가 통일 대한민국에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양의 미래학자들이. 이 탈경계화라는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기는데 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평생교육 시대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이라든지 뭐 기능이라든지 기술 같은 거는 이미 많이 소모가 됐어요. 그래서 네. 평생교육 시대에 들어와서 네. 다시 새롭게 배워야 되는데 그래도 남은 건 추억 그리고 같이 몰려다녔던 친구들 예. 그게 이제 좀 저의 학교에서 얻은 보물 같은 건데 미래의 학교를 다닐 아이들은 예. 그런 좀 학창 시절 때의 공감대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산업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새로운 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가 그 학생의 진학까지 모두 다 책임져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산업시대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식혁명 시대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그런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정말 공교육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은 경쟁에서 1등을 하고 음악에서 최고가 되고 스포츠 최고가 되는 것은 그 학생이 개별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국가와 학교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학교에게 크게 기대를 산업시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학교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아직도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바로 이제 더 이상 학교에 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학교가 해주셔야 될 일들은요, 시민의식 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잘 상대방 화나지 않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학교가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도 죽지 않는 시대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런 추억들이 계속 10년 주기로 이렇게 또 그리워지다가 또 식상하고 또 그리워지다 식상할 수만 있다면 그 추억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